광주 미이TV입니다. 난임병원에 다니면서 또는 검사를 한 후에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시험관하기 시술이 나올 듯해요. 이런 권유를 받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각오를 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 권유를 받고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초음파를 봤는데 난소 찾기 어려울 때일 것입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난소 안에 들어있는 씨앗, 즉 동난포의 개수가 거의 없을 때 난임 의사들의 걱정이 커집니다. 키위를 예로 들자면 키위를 썰었을 때 씨앗이 이렇게 쭉 배열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서너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영 이상한 거죠.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난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걱정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를 보신 분의 나이가 33세 젊은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걱정하게 됩니다. 조기 폐경 같은 무서운 상황도 머리에 떠오르죠. 그러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시험관하기 하세요 같은 소리가 의사들한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초음파 이야기인데요.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이 수박만큼 커져 있는 자궁 근종, 성근증 등의 병이 발견될 때입니다. 너무 커서 모든 장기를 밀어버려서 난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나팔관 조영술을 해도 진단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 착상이 어렵겠구나. 뭔가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군. 이렇게 난임 의사들이 조급증이 생기게 되는 게 자궁의 병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질병으로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다른 장기, 대부분은 난소에 파고들어서 끈적거리는 핏물이 들어있는 낭종을 만들고 이게 커지면 점차 난소의 배란 기능이 상실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초음파를 봤는데 6cm 이상 커져 있는 내막종이 발견되면 게다가 이게 양쪽에 있으면 의사들은 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팔관 기능, 난소 기능이 모두 저하되고 최근에는 정자나 비하를 죽이는 자가면역 항체도 활성화된다는 말이 있어서 자궁내막증으로 난소에 물혹이 생기는 자궁내막종이 있을 경우도 적극 시도 요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반적인 질병에는 없는 고려 조건이지만 예를 들어 종갓집 장손인데 며느리 나이가 많고 1년간 임신이 안 된다면 이 경우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가장 임신 확률이 높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최대한 빨리 임신에 성공하는 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는 부모님, 시부모님이 아프신데 손주는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형제의 큰며느리인데 아래는 모두 아이들이 생기고 갓 들어온 막내도 임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물불 가릴 때가 아닌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부부는 별 생각이 없는데 시댁이나 친정에서 너무 바라거나 그로 인해 한쪽 부모님이 우울증 빠지는 정도가 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무조건 시험관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임신 시도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부모님 사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부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긴 합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심한 당뇨로 인해서 역행성 사정이 일어나 정자가 소변에서 발견되는 분들은 인공수정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다른 재반 사항, 즉 결혼기간, 다른 난임의 원인, 병행 여부 등에 의해서 시험관하기 시술 쪽으로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심한 약, 희소, 기형정자증 등으로 인공수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면 임신율이 전반적으로 20%를 넘지 못하고 30대 중반을 넘어서면 10% 정도, 즉 10번 시도하면 한 번 임신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면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이 됩니다. 난소 기능은 점점 나빠지고 임신의 기회도 따라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다소 있고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지났고 조바심도 난다면 인공수정보다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뚫고 지나가야 할 때 그에 대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최후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경우도 만나곤 합니다. 또한 내게 짊어진 이 짐을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난임 부부에게, 특히 아내에게는 가혹한 짐이고 시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면 최대한 잘 알아보고 결정이 내려지면 주치의 선생님과 잘 소통하면서 결국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야겠죠. 지금은
지금은 예전과 달리 시험관하기 시술할 때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주사 용량도 많이 줄었고 방법들도 많이 스마트해져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맘 카페에서 가끔 채취 후 너무 아파 죽는 줄 알았다든지 이식 후 복수 차서 실려갔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덜컥 날 겁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적은 소수의 주관적 경험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조금 불편하다 정도로 끝날 테니까 일단 결심했으면 후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마침표를 찍었으면 합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아가와 눈을 맞추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